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중등특수에 초수로 합격한 이사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 또 합격 특강들을 보면서 공부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저처럼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격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또 서진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통해서 또 그 월간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격 특강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지금 과정과 비교를 하면서 잘 된 점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 아니면 참고하실 부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에서 교육학 18.67, 특학 55에서 컷에서 2점을 받았습니다. 1차를 좀 잘 못 보고 좀 저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제가 2차를 잘할 줄 알고 1차 제발 컷으로 1.5배수의 300등으로라도 합격하게 해주면 2차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뒤집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차가 정말 어렵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에서 1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2차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차에서 고득점을 맞자는 마인드로 또 한 문제라도 틀리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제 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차 준비는 이제 또 우리 학원에서도 충분히 다른 피드백 같은 것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2차 준비는 나중에 1차가 합격한 이후에 진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준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제가 특학과 공부하는 방식도 비슷했고 학원에서 진행된 그런 월간 계획도 비슷했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연간 패키지, 직강을 다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장의존형이고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은 핸드폰을 보게 되고 아무래도 강의가 끝난 후에 누워서 좀 쉬고 자고 이런 게을러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직강을 선택을 했고 초수라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연간 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제가 좀 이따 특학할 때 어떤 공부 방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고 장특법입니다. 이제 법은 이제 몇 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월 달부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1월부터 1월부터 6월 이 사이에 그나마 2학기보다 더 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또 후반기에 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특수교육학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냥 시간 여유 있을 때 했습니다. 이때는 저는 운이 좋게도 저랑 마음이 맞는 그런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짝스터디로 1대1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8월까지는 서로 전화로 이제 인출을 하였고 이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하루에 정해진 부분만큼을 같이 읽고 문제를 내고 구도로 인출을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 달부터는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깝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 기출 문제들, 학원에서 주는 기출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특수교육 관련 카페에 있는 그런 빈칸 문제들을 그냥 제가 타이핑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최대한 다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1조부터 38조까지 전 영역 빈칸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통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다면 통암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7월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빡세게 한 편이라서 그냥 저는 주어진 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빈칸 문제 통암기를 하도록 좀 더 욕심을 내신다면 마지막 11월 달에는 전 영역 통암기를 하실 수 있는 단계에 이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는 일단 수어는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임용 시험 보기 전에 한 몇 시간 정도 할애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기출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점자는 제가 또 점자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장의존형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또 우리 4학년 재학생들 중에서도 같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또 마음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7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신이 정해진 요일에 이제 문제를 내고 답을 그 시간 전에 제출을 하고 다음 날까지 뭐 답을 공개를 해서 채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점자를 문제를 하루에 15분씩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자에 대한 내용도 또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들도 있고 또 해설들도 들으면서 헷갈리는 부분들, 기출 위주의 내용들은 한 번 더 스터디 외에서도 한 번 더 다루어서 충분히 점자는 저는 스터디를 1월부터 하신다면 임용시험 보기 전에는 진짜 그냥 뭐 문장들, 영어, 숫자, 뭐 대괄호, 소괄호 이런 거, 큰 따옴표 이런 것도 다 그냥 암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과정도 이제 저랑 마음 맞는 그 친구랑 같이 짝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특법과 동일한 공부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기본공통교육과정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때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 최소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하신 부분들, 또 중요도 높고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 체크해 주신 부분들 암기했습니다. 이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분할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저도 중학교 3단원인 중고등학교 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고 1, 4단원이 그 다음이고 또 5단원은 사실 뭐 교육청 지원 한 번 나왔었나?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중고등학교 위주에서 많이 무조건 맞추자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도 타이핑 치고 이때는 이제 11월 달에는 매일 전형력을 다뤘고요. 이제 특수교육학입니다. 일단 학원 커리큘럼들 1, 2월달 기본이론, 3, 4, 5, 6 기출분석 강론심화, 7, 8 이제 문제풀이, 9에서 11월 종합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연간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큰 틀에 따라서 이 월간 계획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추천해 주시는 스터디 방법대로 추천을 하시면 되고요.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자신의 그 공부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공부를 해도 이 10월달, 9월달쯤 되면은 이제 매일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활용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고지, 정점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을 너무 내가 틀렸나 안 틀렸나 계속 바꾸시기보다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 스터디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꾸준히 저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2회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매일 한 영역씩 복습을 하고 근데 복습의 과정은 읽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보고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서진 교수님의 그 강의를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초수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되게 구조화가 안 잡혀 있는데 이제 서진 교수님의 강의는 구조화, 마인드맵을 먼저 탄탄하게 한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진행을 된다는 그런 과정이 제 학습 방법이랑 되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 개념들만 이렇게 따로 두고 외우는 것보다 큰 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런 방법이 더 기억을 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공부도 정독하고 마인드맵을 먼저 최대한 안 보고 그려보고 모르면은 보고 따라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진 마인드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생각나는 거 써보고 기억 안 나면 보고 1, 2월 달에는 암기는 안 되어서 최대한 책 많이 보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읽고만 있다고 하시는데 읽고만 있는 것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읽으면은 그것을 자신이 확실히 암기를 했는지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보고 3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보시는 거고 인출, 자신이 이해를 했는지 인출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두로 하셔도 되고 종이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직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 전후로 시간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수업 전에는 스터디를 통해서 구두로 인출을 했었고 수업 후에는
제가 당일에 배운 내용은 꼭 당일날에 복습을 해야 한다는 저 자신과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일에 배운 내용을 당일에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기억에 최대한 오래가고 잊지 않고 결국 이것은 임용 합격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집 가서 이제 2시간 동안 중요하다고 체크하시는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기억을 했는지 꼭 인출을 했습니다. 스터디는 주 1회 스터디, 마인드맵 스터디, 이제 학원에서 해주는 마인드맵 스터디와 또 제가 이제 영역별로 정서행동에서 인출해야 되는 부분 30문제, 50문제 이렇게 인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교육 관련 카페에서 파일을 받아서 이거 보고 같이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습니다. 3월부터 6월 이때는 이제 1, 2월 달과 동일하게 이제 구두리 인출해보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이 또 매일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강론 심화 자료를 제가 제 교재에다가 추가하는 작업 이렇게 2가지가 1, 2월 달과 좀 더 다른 내용입니다. 교생이 또 중간에 있는데 교생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당연히 그 교생에 집중을 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저는 수업 준비와 뭐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꼭 저는 임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아무래도 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생각해보면 크게 막 엄청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공부 시간도 강의 시간 또 스터디 1시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앉아서 딱 시계 켜놓고 공부한 시간만 쟀을 때는 3시간에서 많아봐야 6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수동적인 공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남들보다 내가 하위 뭐 10%에 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기 객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정신 차려서 내가 서브노트 타인의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내가 빨리빨리 이 개념을 찾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오지도 않는다 해서 서브노트를 전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암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출 분석이라 함은 왜 이 문제를 묻는 거고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왜 이 답인지 이 답에 있는 키워드들을 또 체크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도 기출 분석과 오답 노트,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를 하면은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은 7월 달에 틀린 거는 11월 달까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안 하면.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다음날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날에 했던 오답 노트를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망각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기억력이 더 오래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1년 동안 스터디를 했는데 물론 방법은 계속 월별로 바뀌었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타인에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뭐 할머니에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고 뭐 한 말이 있는데 저도 남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말로 뱉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이때 이제 종합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종합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제 오답 노트도 하고 문제 분석하는 것 끝나고 남아서 문제를 분석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영역씩 매일 뭐 월요일 정서면 다음날 자폐 뭐 수요일 목요일은 뭐 문제행동의 중시와 이해 이런 식으로 한 영역씩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브를 정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출 리스트에 따라서 인출을 합니다. 그 짝스터디랑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체크해서 한 번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기출을 풉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고 나면은 이제 또 채점을 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이걸
자기 전에 암기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틀렸던 부분들 오답부터 다시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제가 또 서진 교수님 커리큘럼을 타다 보니까 뭐 연도별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서 이제 정답률도 높고 인출도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아무래도 다른 강사에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강사의 뭐 교재나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와서 모의고사를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이제 강사님은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을 냈구나 하는 분석 같은 것을 주 1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는 다른 강사 거 자료를 안 보고도 합격한 친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초에 일단 충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월간 계획에 따른 그 계획에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은 이제 7월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제 수시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충해야겠다 이런 자기 객관을 계속 수시로 했기 때문에 공부가 시간이 자동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꾸준히 했었고 뭐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뭐 교육학, 장특법, 특과정 뭐 모든 것을 할 필요 없이 다 최대한 회독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9월달 시간표가 제가 있어서 첨부를 해보았는데 이제 기상 스터디 겸 장특법 스터디를 하고 총론을 공부를 하고 이제 교육학을 오전에 4시간 이제 저는 정독을 하고 이제 개요 작성이라 하면 서술형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보자마자 딱딱딱딱 개념만 쓰고 이제 이것을 이제 교육학도 인출을 했습니다. 영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요일에 맞는 그 해당 영역을 서브노트 정독하고 인출 리스트 인출하고 오답노트하고 기출 풀고 기출 분석 이렇게 이 공부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이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 수어, DSM-5 웹정보서 UDL이랑 기본 공통 교육과정 한 번씩 가볍게 보고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인데 이거는 그냥 1차 끝나고 스터디 구성한 다음에 12월 달부터 스터디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로만 한 달을 저는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스터디 하시면 되니까 학원에서 또 짜주는 스터디로 하고 학원의 다른 이제 합격자 선생님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두세 번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2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1차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여쭤보시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관리 방법이 잘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도피가 아니라 충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이제 오늘 다시 다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잠깐 핸드폰을 본다. 이거는 절대 휴식이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저는 헬스를 했는데 제가 체력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근력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좀 아깝다고 느껴졌었고 그래서 그래도 운동은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유산소 운동, 걷고 뛰고 계단 오르기 내리기 이런 근력 운동 이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갈수록 되게 몸이 안 따라주고 뇌 상태가 되게 안 따라주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생활과 사람 만나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제가 임용 합격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것을 해도 이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합격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딱 6개월, 딱 1년만 참자 이런 생각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6개월만 참고 행복하게 지내야지, 평생 행복하게 지내야지. 내가 지금 뭐 이거 못 참아가지고 맨날 놀다 보면은 그렇게 1년 더 하기 싫다. 저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은 저는 1학기 때는 좀 여유를 많이 부려서 그런지 8시간씩 푹 잤는데 저는 제 몸을 제가 또 보니까 6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은 꼭 잤습니다.
그리고 SNS, 인스타나 게임 같은 거는 제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방해하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까먹게 하는 원인이 돼가지고, 저는 아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좀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다시 기출문제를 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붕 떠버리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까먹고 하니까 그 시간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마인드맵 영상을 보면서 계속 수시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등산 코스, 제가 이제 엄마랑 같이 등산을 갈 때 이때 제가 많이 멘탈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이라는 그런 정상에 누구나 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도달을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산길로 가면은 중간에 조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누구나 잘 올라오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여기서 제가 생각한 등산로라 함은 아무래도 보편적인 공부 방법,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언젠가는 합격을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코스로 가냐, 가파른 코스로 가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욕심을 내겠다, 가파른 코스로 가겠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가겠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없는 길로 가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길로 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법과 루트로 가시면은 이제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고지에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늦게 피는 꽃. 이것도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가 7월이었는데 뭐 봄에 피는 진달래가 되게 뒤늦게 피어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저희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뒤늦게 피면은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또 좋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다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날 등산을 가기 싫어했는데 그냥 갔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멘탈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그것도 좋은 거 또 예상치 못한 힐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 내가 아침에 공부를 해야 잘 되는지, 저녁에 해야 잘 되는지, 독서실이 잘 되는지, 스터디 카페가 잘 되는지, 혼자 하는 게 잘 되는지, 말로 하는 게 잘 되는지, 쓰는 게 잘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시고, 내가 공부를 지금 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더 이상 지쳐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본인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환경의 구조화. 그럼 내가 독서실 갈 때 핸드폰을 들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조화를 했고, 아, 내가 닥쳐야 공부를 하는구나. 그럼 스터디를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해가지고 3일 간격으로 하나씩 하면은 내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1년 동안 저를 최대한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 저는 한국사를 딴 걸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던 게 이때 제가 한 번에 한국사를 따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도 아르바이트나 이제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따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임용고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결국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사한 모델 저는 운이 좋게도 제 주변에서 제가 군대 갔다 온 동안에 초술 합격한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랑 맨날 친하게 지내던 나랑 별로 다를 거 없는 친구들이 바로 초술 합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합격이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겁이 없었던 게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서 자신도 솔직히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성공형과 모델링이 대리강화가 이어지는 것이 간절함과 자신감입니다. 이것도 정말 1년 동안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게 남들과 다른 저의 또 차별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저는 항상 수시로 상시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오래 합격을 원했다는 것, 그다음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높았던 것은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지금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내거나 인출을 하라고 하면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임용 바로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틀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문제를 내거나 이럴 때 자신감이 없어서 빼지 말고 대답해보고 틀리면 답이 뭔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부딪혔습니다. 왜냐면 속으로는 괜찮아. 올해 어차피 나는 합격할 거니까. 1월, 2월 달에 내가 지금 못할 수 있어. 6월 달, 7월 달에 못할 수 있어.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에 결국 나는 끝까지 상승 곡선을 타서 합격을 할 거야. 이런 자신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 저는 이게 합격의 당락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친구가 저보다 항상 인출도 잘하고 성적도 높았는데 10월 달에 너무 많은 공부량과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냥 나는 여유롭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게 1년 그냥 더 준비할래 이렇게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나는 너보다 지금 공부가 부족한데도 올해 합격을 목표하고 있는데 힘 빠진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제 그 친구는 괜찮다고 어차피 내년에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간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저는 반대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나는 올해 무조건 한다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막 벼락치기 뭐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했더니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너는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됐다. 너를 보면서 내가 진짜 반성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해서 환경의 구조화를 통해서 공부를 1년 동안 잘 하시고 그 공부하시는 내내 올해 합격을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올해 합격을 할지 내년에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이 올해 합격을 하시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1년간의 생활이 정말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노량진에서 1년간의 생활이 정말 떠올렸을 때 회색깔로 느껴져야 되고 되게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합격자들이 많다고 저는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저도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합격이라는 것을 보니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가 않았고 막상 지금 또 현장에서 이제 3월 달에 계약을 앞두고 선생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계약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교육학과 특학 내용들이 다 내가 현장에서 사용할 그런 지식들이고 무기들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즐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에서 동료 교사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최종 합격을 하실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